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 묻는 질문일까요? 소통 묻는 질문입니다. 너 소통해? 소통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소통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뭐 소통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왜? 자발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준이 뭐였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기준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기본적으로? 자, 내가 알고 있는 걸 싹 쏟아내면 되나요?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막 그냥 주구장창 내 할 말만 하면 되나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가르친다라는 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들이 이해를 못 한다면 가르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내 할 말만 한 거지. 가르치거나 할 때의 기준은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피교육자라고 하겠습니다. 피교육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피교육자가 내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알아듣고 이해하고 해야죠. 그래야 가르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교육의 효과도 높아지지 않나요? 왜 소통이냐? 자, 소통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통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그냥 내 할 말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쓰고 무시해 버립니다. 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나요? 소통이 되나요? 소통 당연히 안 되겠죠. 존중과 배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리키거나, 자, 피교육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교육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이거 하지 않을까요? 피교육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 무시하고 알아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 할 말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이 소통을 묻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들어가야 돼요. 자, 자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거나 만들어본 경험 있나? 네,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나요? 언제 어떻게 가르친 건가요? 라고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르친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약에서 이런 걸 가르쳤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가르쳤는데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나요? 피교육자가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제 방식대로 가르쳤을 때 피교육자가 못 알아듣는다라면 피교육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했습니다. 즉 피교육자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했잖아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 교육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 자체가 그들을, 즉 피교육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 뭐하러 생각해서 가르치니까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되지.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쳤다, 즉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하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하면 언제 어떻게 가르쳤던 건가요? 이렇게 경험을 묻죠. 그러면 언제?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야학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가르쳤나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 이유는 뭔가요?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했고 또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고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찾을 수 있었겠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경험. 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해.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의미가 있을까요? 못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이제 잘 못 걷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다리가 다쳐서 잘 못 걷는 뭐 환자들 대상으로 한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 근데 그 가이드라인 내용이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이라면 그 환자들이 그거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 가이드라인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못 지키는 거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아프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다리가 아파서 어떤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못 걷는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지킬 수가 있냐고요. 즉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따르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죠. 생각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왜 생각해?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예, 이런 가이드라인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나요? 일반적이지 않게. 예,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분들의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방식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해야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했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가르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무엇을 한다. 이런 내용의 질문은 소통입니다. 소통. 즉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해요. 대답할 때 존중하고 배려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존중하고 배려하니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는 무시하고 그들을. 그렇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경험, 결국은 소통을 묻는 얘기고, 답변의 방향은 이 누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기반으로 가르치거나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방향으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소통할 줄 아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도 아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네.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결국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지원자네 라는 생각을 회사는 할 수 있겠죠. 자, 자발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본 경험,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